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9분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2.55포인트? 예, 빠져서 347.10이에요. 0.73% 내렸는데, 또 막판에 미국 증시는 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감아 올린 거를 다시 반영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날도 미국 증시는 내렸는데 오히려 야간 선물은 올랐었거든요. 근데 야간 선물 오른 걸 또 그대로 반영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영할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세 가지 케이스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합일 경우가 있고 2.55포인트가 내렸으니까 1.2포인트 내린 걸 하나 적용하고 2.55포인트 내린 걸 하나 적용해서 총 3가지 정도 시나리오? 그 이상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는 감았으니까 감은 걸 반영해서 보합으로 가든 아니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월봉을 보면 다음 달은 위아래 다 열려요. 예, 이건 위도 힘이 없고 아래도 힘이 없는 엉망진창인 봉이에요. 예. 월봉을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예, 이건 내려가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고 반대로 올리고자 하는 의지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봉은 애매하다. 예, 이거 내리려면 내리기 좋게 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올릴 거면 아싸리 양봉을 그려서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는 양쪽 다 유리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상방으로 가려고 그린 건지 하방으로 가려고 그린 건지를 지금 상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월봉 거래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지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서 1차로 보합이면 사실 답이 없죠. 예, 제가 봤을 때 보합이면 위아래 자유롭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합일 경우 제대로 된 상단선은 354 정도에 있고요. 354면 지금 수치에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대로 하단선의 위치는 343에 있습니다. 343. 그러면 여기서 6% 내릴 수 있죠. 네. 자, 위로 아래로 6%, 아래로 위로 5%. 그죠? 위로 5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로 6포인트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래가 좋을까요? 위가 좋을까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위로 올라갈 만한 공간이랑 아래로 내려갈 만한 공간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을 보고 그리고 등가로 보고는 결정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면 일봉도 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합의 구조라는 건 딱히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354까지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오면 343까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주봉의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거는 1.2가 내린 케이스죠. 1.2. 1.2가 내리려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348.09. 자, 348.09
309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350대의 상단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번 주 고가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살짝 생긴 거예요. 1.2포인트 정도 내리면 이번 주 고가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살짝 생긴 거고, 하단선의 위치는 343 정도에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단선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상단선이 이번 주 고가를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전봉 고가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봉 고가를 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봉 저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2포가 내려도 다소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살짝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일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하단선의 위치가 금요일 시가 정도까지 무너지면 끝이죠. 그리고 근데 일봉은 상단선이 아직 고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어 보여요. 고가는 방어를 못하는데 이번 주 고가보다는 낮은 데에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고가를 막으려는 의지는 일부 있다. 일부.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2.5포인트를 빼볼게요. 2.5포인트. 계산기를 한번 써봐야죠. 자, 349.29. 349.29에서 2.5포인트. 빼면 346.74입니다. 346.74. 그러면 여기다가 346.74를 대입해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단선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348.3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 정도 내려오면 이번 주 고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342.63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5포인트가 내리면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5포인트를 실제로 내렸다라는 거는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봉에도 한번 똑같은 값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선이 348.85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2.5포인트의 개파락은 사실상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감안한 행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가 내렸다가 감아 올렸는데 이 감아 올린 거를 사실 고려하지 않는다면 야간 선물의 결과는 어느 정도 하락에 배팅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져요. 미국 증시가 내렸다가 올랐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미국 증시는 주봉도 음봉이고 월봉도 음봉이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마감한 걸 잘 보시면 굉장히 음봉이 큰데 아래 꼬리를 많이 감았죠. 음봉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월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스닥 지수는 월봉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인 11,400 아래까지도 내려왔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야간 선물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2.5포인트 하락이 온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수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선물 볼게요. 선물 월봉도 지금 상태면 답이 없죠. 이건 위아래 다
위도 막는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고 아래도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선도 좋지가 않고 그렇다고 상단선도 좋지도 않은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의 봉을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번 달이 마감하는 거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닐 겁니다. 매수자도 사실 찜찜하고요. 이왕에 만들어질 거면 탄탄한 하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단선이 탄탄하지도 않거니와 반대로 상단선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 달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달만 봤을 때는 현물의 흐름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아요. 뭐 개인이 지금 현물을 사고 있는 규모라든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 말이죠. 지금 5월 말까지의 현금 흐름을 보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365 아래? 366 아래에서 매수한 금액도 10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 1월 달 고가 아래에서부터 매수한 건 거의 19조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과연 개인의 저 많은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올라갈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봉을 양봉으로 그려서 끌어올린다면 지금 349에서 366까지는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15포인트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1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1포인트 올리는데 거의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은 아직은 양날의 칼이다. 지금의 월봉은 위아래를 모두 고려한 형태의 봉이다. 그러니까 남은 7거래일 동안 조금 더 명확한 의도를 확인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양쪽 다 개방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뭐 딱히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는 식으로 언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주봉인데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언제 봤냐면 1월달 월봉. 1월달 월봉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가 열린 상태에서 아래가 부실한 거죠. 위가 열린 상태에서 아래가 부실한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위로 가려면 저가를 깨지 않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도 되는데 사도 되는 자리가 342.9니까 한 343이죠. 그러면 343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영역이 매수 영역이고 매도 영역은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데 고가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354 위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354 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고 바로 내려갈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매도자의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는 무조건 하단선에 와야 되니까 위치는 343 아래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합일 경우에요. 자, 여기서 1.2를 빼면 48.45 그죠? 348.45가 되고 입력해 보면 요 정도로는 상단선이 고가를 방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애매하다. 348.5는 애매하다고 봐요. 하단선은 342.85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상단선이 고가를 방어하기에는 조금 부실해요. 일봉도 이 정도 내려서는 뭔가 차별화된 상단선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겁니다. 이 상단선이 350.66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가 방어가 쉽지 않고요. 이번에는 야간 선물 그대로 347.10을 반영을 하면 이건 아마 고가 아래로 상단선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작정하고
그린 거라면 딱 만들어지잖아요. 예, 여기가 상단선이죠. 그래서 한 349 P3 348.99잖아요. 그러니까 349를 맞겠다는 얘기죠. 이건. 그리고 하단선의 각도가 굉장히 둔화되면서 342.5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2.55포인트가 내리면 오히려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도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고가를 그나마 살짝 막을 수 있어요. 349.37. 하단선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야간 선물의 수치는 상승을 막겠다. 하락에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값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밑으로 시작하면 하락에 대한 의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1.2나 보합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1.2포인트 하락이나 보합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야간 선물 정도보다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하락의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1.2포인트 하락이나 보합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수요일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후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